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여자 의사, 여러분의 따뜻한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채소가 어쩌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만 생각했던 채소 섭취에 이렇게 무서운 함정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채소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채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완벽 가이드 3단계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고 생으로 드시곤 하죠. 하지만 모든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채소들은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혈관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채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보라색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죠. 그런데 이 가지를 날 것으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67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박 어르신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가지를 신선한 게 좋다며 날 것으로 썰어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솔라닌 중독이었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솔라닌은 감자싹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소량 섭취 시에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그대로 체내에 흡수되어 복통, 구토, 설사는 물론 심하면 두통과 어지럼증,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근육 위축이나 정신 착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솔라닌은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섭씨 70도 이상에서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안전하게 가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짧게 돌리는 것보다는 직접 불에 굽거나 끓는 물에 삶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가지찜을 하실 때도 김이 오르는 찜통에 최소 10분 이상 쪄내야 독성 성분이 충분히 파괴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토란입니다. 명절 음식이나 국에 자주 쓰이는 토란은 특유의 맛과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토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다니시던 70세 이영숙 어르신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이 어르신은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다가 손이 너무 가려워서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은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죠. 제가 여쭤보니
맨손으로 토란을 손질하셨다고 합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표백제나 녹 제거제에도 쓰이는 강한 화학 물질로 사람 피부에 닿으면 강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맨손으로 만졌을 때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옥살산 칼슘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란 특유의 아리고 씁쓸한 맛이 바로 이 옥살산 때문인데요. 이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란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손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토란을 삶을 때는 첫 번째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한번 더 삶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에 독성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또한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식초가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 손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섭취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이 사랑하는 산나물,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비빔밥이나 육개장 등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놀랍게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고사리를 독초 취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센터에 계신 65세 최민호 어르신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에서 직접 고사리를 꺾어 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싱싱한 고사리를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살짝 데쳐 무쳐 드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바로 말렸습니다. 생 고사리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에는 두 가지 위험한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로 우리 몸의 비타민 B1과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생 고사리를 먹으면 각기병 같은 영양 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푸타���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사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대로만 처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합니다. 생 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가 식힌 다음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담가 두어야 합니다. 3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푸타���로사이드가 거의 완전히 제거되고 떨떠름한 맛도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으면 독성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 1에 베이킹 소다 1스푼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쑥갓입니다. 향긋한 맛이 일품인 쑥갓은 삼겹살과 함께 쌈 채소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69세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드실 때는 쑥갓을 생으로 한 알음 곁들여 드셨죠.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고기와 생 쑥갓을 자주 함께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어르신이 드신 삼겹살과 생 쑥갓의 조합이 바로 이러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샤브샤브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안전합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구운 고기를 쑥갓으로 싸기 전에 쑥갓을 불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쑥갓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쑥갓을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치명적일 수 있는 4가지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5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채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완벽 가이드 5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분명 몸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 복부 팽만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골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손바닥 2-3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채소의 종류를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만 계속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은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만 매일 드시다가 증상이 악화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리법의 균형을 맞추세요.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채소는 가열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B군 등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합니다. 반대로 당근이나 토마토처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는 익혀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지나 토란처럼 특정 독성 성분을 함유한 채소는 반드시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채소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1.6ml의 물을 섭취하여 식이섬유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거나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려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세요. 채소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다른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이나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추가하거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양파는 레몬즙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채소,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오염된 생채소는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시금치에 많은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채소를 섭취할 때는 흐르는 물에 철저히 세척하고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소독 방법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세척 후에는 즉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칼, 도마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 교차 오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채소 섭취의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가열 시 손실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가진 채소들은 반드시 올바른 조리법을 통해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감자 싹의 솔라닌처럼 자연 독성 물질을 함유한 채소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노년층은 브로콜리, 양배추, 콩나물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생으로 드실 경우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채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식탁이 위험한 채소로 가득한 곳이 아닌 진정한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